엔드 이펙트에 닿는 부분들이 이 스프링이라든가 메탈 텐더, 그러니까 이제 금속 힘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의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이 복잡한 계산을 이뤄내야 했잖아요. 근데 AI 기반으로 하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5월 16일 미국 텍사스의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서 주주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옵티머스의 움직이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주주총회 전날 밤에 조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움직임이 또 이제 몇 개월 만에 진짜 아주 섬세하고 제대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에서는 이 옵티머스 5마리, 5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영상 뒤편에는 반가운 사이버 트럭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막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덱스트러스, 이 그리퍼 있죠? 손 동작이 굉장히 섬세해졌다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테슬라 AI 데이 때 나왔던 테슬라 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테슬라가 진짜 꿈꾸는 모습, 생산 효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이 로드맵을 짚어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의 몸에 센서를 부착을 하고 움직이면은 로봇이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을 한다는 말이겠죠. 결국 테슬라가 제어 쪽에서도 뭐 액추에이터 나중에 말씀드릴 그런 것들의 효율화를 이루어냈지만은 또 자율주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학습한 이 AI 비전 처리, 그리고 각각의 모터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학습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사이버 트럭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옵티머스 양산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원래 옵티머스 제품을 보고 항상 테슬라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가 처음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저렇게 이제 어중이 떠중이 옆에 엔지니어들이 막 붙어가지고 그냥 뭐 손만 좀 흔들고 해서 그날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로봇을 시작을 했다라면서 시제품을 내놓은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을 다루기도 했었죠. 처음에 테슬라봇 나온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똘똘 입고 막 춤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았었지만도 지금 장난치냐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진짜 뭐 한 사람이야 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 자동차 제조 현장에 사람 대신 로봇을 넣었을 때에 확실한 생산 효율성이 있다라는 보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테슬라의 메가팩토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 보면은 각각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시간당 어떤 이제 진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출근과 퇴근을 해야 되지만 로봇은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배터리 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로봇이 충전할 때 또 다른 로봇이 그냥 가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계속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보다 이제 로봇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속도가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한 공장당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역량, 제조 능력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거. 거기에다가 뭐 노조도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한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뷰너러블한 존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도록 이 로봇에 대한 것을 실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테슬라 AI 데이 2 때 개발 착수 8개월 만에 자체 기술로 모든 걸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2021년 컨셉 이후 6개월 만에 반기성품으로 액추에이터를 만든 이제 범블C를 이제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8개월 후 2022년도 2월 이후에 손가락 팔 관절의 움직임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요건 전부 다 AI 바탕이 되었다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AI 발달이 이제 확연히 로봇 발전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픽셀이 왁슬로 옮겨졌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2D 화면에서는 이제 각각의 2D의 이 하나의 점,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메라로 이제 2D의 정보, 픽셀을 얻어냈는데 왁슬, 그러니까 입체적인 정보를 하나의 유닛으로 하는 단위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AR을 이용해서 이 2D 이미지를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할 거고, 그 정보를 인해서 다시 3D를 이제 입체화해서 하는 것이 자율주행 때부터 학습된 테슬라의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우리도 실제로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IQ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평면도, 정면도, 뭐 측면도 이런 거 봐가지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막 추정하고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추정을 하듯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나면은 마치 이제 여러 가지 IQ 테스트를 학습했다듯이 여러 가지 물질을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이제 로코모션 플래닝,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이 테슬라 봇이 학습을 할 수 있겠고, 그것에 따라서 인간과 비슷한, 그리고 인간보다 뛰어난 움직임을 플래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 움직이는 게 특정 모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뭐 한 바퀴 돌아라, 앞으로 움직이라, 이런 것들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다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인데, 이 컨트롤러 필요 없이 물론
물론 커맨드가 필요하겠지만 각각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를 AI로 구동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모션 컨트롤과 같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센서 이렇게 부착해갖고 막 학습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을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궤적을 따라서 각각의 액추에이터가 얼마만큼 이제 움직일 것인지, 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굽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라젝토리를 따라가가지고 이 벽면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힘을 주어야 할 것이며 그 힘을 얼마나 주어야 이걸 그리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AI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특정한 힘을 주어야 한다, 아니면 그런 특정한 움직임을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의 계산 자체가 AI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 정보들이 각각의 부품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 스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관절마다 이런 센서를 달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특화된 부분들을 체계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미 액추에이터가 28개로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량과 이 비용, 이 측면에서 28개의 액추에이터를 완전히 최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는 얼마나 될 거고, 이 액추에이터가 발생하는 토크, 그리고 전력은 얼마나 먹을 거고, 축적된 에너지량은 얼마나 되어야 할 거냐, 예를 들어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로봇 전체의 중량, 예를 들어 무릎 같은 부분에 쓰이는 액추에이터는 강력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단순화해서 결국 대량 생산 측면에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으면서도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타겟으로 최적화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이 덱스트러스 그리퍼, 손으로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해야지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과 작업들을 대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될 텐데, 이게 프로그래밍으로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어댑티브하게 뭔가 작용해야 될 거고, 이제 외부의 어떠한 이 엔드 이펙터가 딱 닿았을 때 우리 엔드 이펙터에 닿는 부분들이 이 스프링이라든가 메탈 텐더, 그러니까 이제 금속 힘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의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이 복잡한 계산을 이뤄내야 했잖아요. 근데 AI 기반으로 하면은 각각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추론되는 어떤 값들이 있을 거니까 훨씬 더 구동이 쉬울 거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넓은 반경의 파워 그립을 통해 가지고 꽉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전 AI 데이터를 발표했던 것은 이제 20파운드의 무게까지 이제 질 수 있다, 약 9kg 정도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손가락들이 이제 피드백킹을 받으면서 액추에이터들을 구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걷는 것들이 막 이제 막 엄청 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영상을 보면은 너무나도 날렵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계란을 깬다라거나 특정한 힘으로 계란을 깨야지 제대로 깨겠죠. 적당하게만 깨는 거. 그리고 걸어갔을 때 이제 주변 환경들을 잘 인지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AI 처리를 통해서 점점 고도화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서 점차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제조 역량들을 AI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향후 테슬라가 2천만 대까지 이제 확장할 때 비용과 효율을 크게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봇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실제로 쓴다라는 거, 메가팩토리에 넣을 거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힘 컨트롤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에 인상적이어서 오늘 빨리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향후 일론 머스크가 또 AI 데이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워낙 요즘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상당히 놀랍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반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이 전망하듯이 2013년 이후에 개발될, 그리고 양산될 이 옵티머스,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이 될지 계속 트래킹하면서 안전공학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시작한 이 노동력 절감을 로봇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다양한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또 로봇에 공을 들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현대차도 더욱더 부스팅을 해가지고 AI 기술과 결합해서 생산성 혁신을 이루기를 바라는 약간 응원 어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전기차 판도가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할 수 없지만 테슬라가 기술 혁신하는 것만큼은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는 모습에 공학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감탄하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